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 정책 변화에 따른 경매시장 판도의 전략적 접근법이라고 해서 15 대책. 우리가 오늘 16일이니까 16일인 10 지금 16일 맞죠? 바로 어제 요 대책이 나왔고 좀 전까지도 그 뉴스에서 요 지금 15 대책에 따라서 시장에 여러 가지 지금 혼돈 사항과 불만 사항들과 각각의 그 중개 시장에서의 지금 현재 그 분위기들을 좀 보고 들어왔어요. 15 대책과 경매 시장 전망 및 입찰 전략에 대해서 같이 오늘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보기를 제가 발표자로 눌렀는데 지금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왜 이 화면이 나올까? 여러분 화면에 그 제 화면만 보이는 거죠, 지금? 음. 자, 여러분 보시면 일단 오늘은 그 앞단에 있는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할 겁니다. 앞단에 있는 내용. 아마 저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좀 될 거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가르치는 그 지역분석 경매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좀 보고 오늘은 바로 좀 스피드 있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오늘 크게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꼭지를 좀 잡아놨습니다. 세 꼭지. 세 꼭지가 첫 번째 627, 97, 10, 15 대책과 세금, 대출 핵심 체크 포인트가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는 10, 15 대책 이후에 지역별, 물건별 경매시장 전망. 링크를 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잠시만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딱 이 타이밍에 맞는 추천할 지역 및 경매 물건 추천 예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오늘은 포커스를 좀 두고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갤러리로 봐야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첫 번째, 지난번에 그 무료 특강 지난번에 무료 특강 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은 좀 넘어가고 오늘 따로 준비한 내용들부터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그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래프 말씀드렸었죠. 제가 그 그래프는 열어놓되 제가 그 구두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1년 365일인데 이제 두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한 208, 90일 정도가 올 한 해가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2023년도 좀 시장이 조금 안 좋았었죠. 그리고 2024년도 초반에 살짝 또 반등했다가 또 살짝 내렸다가 그리고 이제 너무나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트렌드나 예전에 부동산 그 매매 시장과 시장 가격을 보다 보니 이 정부에서도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대책으로 해서 벌써 이제 세 번째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627이었고 97이었고 또 지금 15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날짜만 보더라도요. 627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2025년 들어와서도. 그렇죠? 한참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97 대책이 터졌어요. 그죠? 97 대책. 그리고 그로부터 한 40여일 만에 15 대책이 바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데자뷰의 느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KB12월도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지적으로 서울에 있던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마포, 성동, 광진, 동작, 그리고 뭐 동대문, 또 우리 영등포, 양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 단계를 좀 타고 있고, 이제 다른 지역들도 다 같은 그 꼬리를 물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다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미
경기도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과천, 분당에 무려 우리 분당구뿐만 아니라 수정구, 중원구 재개발 단지들 많은 데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가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었고, 또 용인시라고 하더라도 용인시에도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고, 또 안산시 가게 되면 단원구가 있고 성북구가 있고, 수원시 가면 권성구, 팔달구, 영통구, 장안구가 있고, 이렇게 각각 지자체마다 구가 있는 데가 있고 구가 없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다 공부를 지역 부속반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 단위가 큰 지역들을 묶는 데 있어서 구가 없는 동네가 있고 구가 있는 동네가 있는데, 이게 동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구 단위까지는 그 규제 지역을 좀 나눠놔야 되는데, 이 지역이 너무너무 큰 경우에는 쉽게 못 건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 대책이 나왔을 때도 구별로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임장을 하다 보면 도로 하나 차이로 구가 바뀌어요. 심지어 도로 하나만 가면 광명시고 그것만 건너면 시흥시고,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구로구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로 디지털 단지는 동작구와 관악구와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몰려있는 데가 바로 구로 디지털 단지예요. 이렇게 우리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행정구역들이 다 달라서 아마 정부에서도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제 서울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을 때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묶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듣다시피 예전에 옷속을 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렇다가 토지거래 허가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가 이렇게 해서 지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전국적인 어떤 모니터링과 전국적인 주택시장 안정화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바뀌었죠.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규제할 수 있게끔 했다. 오세훈은 우리랑 합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오늘 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들을 좀 하고 있냐면,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주택시장을 좀 눌러야겠다. 물론 거기 이면에는 참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그 중에 하나, 뭐 주택시장은 오르면 안 되고 주식시장은 오르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또 주식으로 코인으로 또 올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또 주식이나 코인으로 번 사람들은 다시 또 안전장치 때문에 금보다 내 집 마련 하나, 이 실체 하나 있는 부동산으로 계속 옮겨 타고 옮겨 타고 하는 흐름이 오늘 날짜 10월 16일까지도 계속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장 모니터링을, 물론 호갱노노나 아실로도 하지만, 저는 매일 경매 사이트로 경매 관심 물건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지난번에 수차례 무료 특강이나 유료 특강을 말씀을 드렸었을 때도 헐 하면서 놀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시장의 기회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한 2020년, 2021년 요때 한번 돌아가 보시면 그때도 규제가 30번이 넘게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정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또는 경매에 관심이 있었다면 파리대책이라고 하는 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파리대책. 그죠? 이게 파리대책이라고 했던 게 마치 주식시장으로 따진다면 느 정도의 그 효과가 있었냐면, 뭐라고 할까요? 관세를 뭐 늘린다. 또는 대통령의 탄핵이다. 뭐 이런 그 급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이 부동산 시장에는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그때 파리대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전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서울에 있는 25개 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신권 유찰은 기본이었고요. 신권 유찰은 기본이었고, 그 뒤부터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아무런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 유찰이 되었던 시장이 그 이후에 시장이 좀 꺾이면서 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잠시 후에 얘기를 한번 다시 드리겠지만, 지금 계속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리포트의 제목은 주택시장 안정화인데, 그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매수인 잠재적인 수요들도 불안해하고, 왜 포모라고 하잖아요. 포모, 그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다 올라가는데 나는 현금만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내 집이 없는데, 또는 나는 내 집 하나 있고 부동산이 다른 게 없는데
엉뚱한 옆에 있는 집들, 다른 지역의 집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나만 여기서 밀려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또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급에 대한 또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서울에 3년, 4년 동안은 공급이 없대. 그러면 알짜부터 올라가겠구나. 이런 또 심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모여지면서 또 정부에서는 대책을 계속 마련을 하고, 갈 사람들만 가라는 거죠. 근데 그 갈 사람들이 가는 그 호가는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상급지부터. 그런 내용들을 오늘 그 호갱 노노를 보면서 몇몇 개의 지역들별로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요 세 가지 대책에 나왔을 때 세금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죠? 그리고 대출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 여기 모여 계신 사람들이 다 달라. 전략이, 상황도 다르고, 가지고 계신 돈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익을 원하는지 다달에 들어오는 월세를 원하는지도 다 다를 거고요. 누구는 단타 열심히 돌려서 벌고 싶고, 누구는 2년 보유하고 싶고, 누구는 심지어 2년 보유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처리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누구는 또 심지어 나는 8% 먹고 정말 좋은 거 하나 이참에 한번 늦기 전에 묻어볼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나는 주택이 뭐 3개, 4개, 8개 있는데 나는 진짜로 그냥 공시가 2억짜리 지방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계속 벌어가는 그런 재미를 느껴볼 거야.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그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인 수업에 여러분들의 각자 맞춤형 전략이 될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어떻게 펼쳐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어떤 큰 그림이 627, 97, 그리고 이번에 10, 15 대책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안내 메시지를 보낼 때 이 메시지 받아봤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3개월이 중요합니다. 제가 막 여러분한테 막 어그로를 끈다거나 뭐 어떤 뭐 강박의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매번 대책이 터질 때마다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한 달간은 잠잠하더라고요. 한 달간은 파리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왔던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나올 때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멍하고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도 법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도. 그쵸? 누군가는 지금 더 빨리, 이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눈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 빨리 좀 기회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후반부에 오늘 한 1시간 좀 넘게 쭉 물건들을 서치를 하면서 바로 이 흐름이 이어갈 만한 그런 지역. 그러니까 제가 저랑 같이 뭐 오프라인 수업이라든지 온라인 수업을 정규 수업 듣는 분들 제가 요 지역은 한 1년 뒤, 요 지역은 2년 뒤, 요 지역은 3년 뒤, 4년 뒤쯤이면 아마 흐름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예전의 모습을 봐왔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하는 말만처럼 우리가 이런 게임을 해봤으니까 이러한 그 시차를 두고 3달 만에 나오고 한 달 만에 나오고 또다시 뭐 보유세를 건드린다, 거래세를 건드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뉘앙스를 주고 있는 이 입장을 보다 보면, 3년, 4년쯤에는 이렇게 바람이 또 불어갈 수도 있겠다는 거를 감안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내림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가장 큰 지표가 되는 게 바로 KB 시계열이라고 했어요. 시계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시계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 지나고 여러분 아직은 이제 원상복귀가 안 되겠죠? 조금 이제 일상을 조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좀 평준화를 좀 찾아가고 계실 텐데 좀 찾아가고 계실 텐데 추석 전의 모습과 열흘 정도 후에 추석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서울, 대한민국 수도 서울, 대한민국 부동산을 이끌어가는 이 서울의 가장 좋아하고 투자성으로서 실거주성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의 가격대별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움직이는 흐름을 보고 경매 입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눈 딱 감아놓고 권리 분석한다고 우리 입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 속해 있는 그 물건지의 흐름을 알아야 입찰가를 써요. 그 흐름에 따라서 크게는 입찰가가 5%에서 10%가 달라집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한 적어도 한 달은 물론이고 두 달, 두 달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부지런만 하다면 줍줍할 수 있는 기회 있을 것 같아요. 줍줍. 경매 시장에서. 경매 시장에서. 한 세 달 정도까지 충분히 사람들이 이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제 어떤 관성이 생길 때쯤이 되는 게 한 세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어제 그게 대책이 터졌으니까 지금 막 벙벙하단 말이에요. 지금 사고 많이 나요. 지금 사고 많이 납니다. 경매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릴 거예요. 왜냐면 대출하고 세금은 경매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죠? 경매는 싸게 사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민사집행법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법원에 가서 입찰해서 차익을 내고 수익을 내는 수단이지만 대출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은 일반 부동산과 똑같습니다. 예외가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 자칫하면 대형 사고 납니다. 오늘도 좀 전에 한 30분 전에 뉴스 잠깐 봤을 때 지금 계약 내고 계약 포기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20억대 넘는 아파트에 예전 같으면 DSR만 맞추면 자기가 연봉이 2억이고 3억이고 4억이고 사업가라 1년에 10억을 버는데 그죠? 그럼 대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DSR로 지금 묶어놨잖아요. 그리고 DSR 묶은 이후에도 스트레스 가상금리도 묶어놓고 더군다나 6억 대출 규제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번 더 묶었잖아요, 지금. 그쵸? 6억에서 이제 얼마까지? 2억짜리. 무슨 압구정 아파트가 막 180억에 팔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2억 대출 받으면 뭐해? 그죠? 2억 대출 받으면 뭐해?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야, 너무 좀 엉뚱하다. 이렇게까지 이런 느낌까지도 들어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처할 그 앞으로의 그 전략은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뭐 그 국민들이 어떤 청원을 넣든 또는 뭐 민원을 넣든 그래서 또는 상대방 당과의 어떤 뭐 내용을 통해서 약간씩 뭐 완화되거나 수정이 될 수는 있겠다만 일단은 땅에 떨어진 정책이 지금 현 상태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의 전략을 골라야 되니까 그런 거를 같이 한번 판단해보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실 제가 오늘 특강을 할까 말까 좀 망설였었는데 왜냐면 사실 한 3시간 정도 는 충분히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그런 현안이기는 한데 또 시간을 또 계속 또 밀려버리면 적시성도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일단 간략하게나마 오늘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벌써 25분이죠. 자, 요 얘기 말씀 많이 드렸죠? 서울, 경기, 인천 흐름은 다르지만 상급지부터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 드렸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까지 내려가고 있고 우리 수도권, 경기, 인천도 각각의 구별로 다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심지어 지방도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하고 수도권 군 단위 빼고 28개 시 그리고 인천 포함한 29개 시 그리고 우리 인천 빼고 5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뭐 제주특별자치시 그 외에 뭐 50만 이상이 되는 그런 어떤 대도시들 또는 30만 이하의 소도시들도 앞으로 차곡차곡 움직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면모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래서 정부가 이렇게 지금 움직였구나. 이게 좀 직관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자, 추석 직전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가 바로 지난주였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쵸? 모처럼 만에 시간 내서 여행도 가고 뭐 고향에도 내려갔다 오고 아마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바로 지지난주죠. 추석 직전. 자, 앞으로 가볼게요. 그렇다고 우리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아니야, 지금. 추석 전에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만이었잖아요. 이른바 뭐 50억대, 60억대 이런 아파트도 있고 뭐 30억대 이상도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그러한 상급지 아래에 있는 중급지부터 지금 보는 거예요. 추석 직전에.
자, 우리 흑석 7구역 대명사죠. 동작구 흑석 7구역 한강변 아파트, 한강 프리미엄이 있는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추석 직전까지의 모습인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 아니고요. 삼성전자 아닙니다. 그래프 보세요. 보시면 지금 신고가는 물론 2021년에 전국이 신고가였는데 2025년 1월, 우리가 지금 300일이 안 됐죠, 아직? 그쵸? 10월 중순이니까. 근데 올해 1월 달에 금액을 보니까 요쯤이었어요. 금액이 25억, 25억, 올해 1월에. 그쵸? 그런데 지금 실거래 평균이 30억이래. 아크로 리보하임 국민 평수가 방세계 화장실 두 개짜리가 얼마가 올랐대요? 5억 5천이 올랐대요. 무려 10개월도 안 돼서 22%가 떴어요. 22%. 그쵸? 응. 22%가 떴어요. 자, 그리고 우리 중구 만리동 아시죠? 서울역 근처에 여기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얘가 올해 1월 달에 이 금액을 보게 되면 한 17억 5천 정도 했었나 봐. 올 1월 달에. 그런데 그게 지금 20억 2천이 됐어요. 무려 2억 6천 뜨고 14.82%가 떴습니다. 얘는 동작구였고요. 얘는 중구예요. 그죠?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은 아예 지금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죠? 반포, 잠원 이런 데, 방배 이런 데 얘기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 용산 아파트, 이촌동 아파트 아예 얘기 안 꺼냈어요. 지금 그 아래쪽에 있는 중급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상급에서 중급까지.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부가연동 3대장이 있죠. 이편한 세상 신촌도 있고 신촌 푸르지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데 중에 하나인데 요게 올 1월 달에 요 딱 여기니까 한 17억 한 17억 정도 했을 것 같네. 17억. 근데 이게 19억 7천까지 얘도 2억 7천이 뛰었네. 16%. 10개월 안 돼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서쪽으로 좀 가볼게요. 강서구 마곡동. 마곡동의 랜드마크죠. 랜드마크. 예, 마곡 엠벨리 7단지가 살짝 조금 덜 뜨긴 했는데 올 1월 달에 금액이 한 17억 5천에서 지금 한 18억 천. 그죠? 그런데 뭘 알 수가 있냐면 얘 지금 22% 가파르게 올라갔죠. 한강변 아파트. 그죠? 한강변 아파트이면서 서초구 바로 옆에 있잖아요. 혁석동이니까. 국립현충원 바로 왼쪽으로 가면 되니까. 한강변,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뜨고, 그 다음에 동작 뜨고, 그죠? 그리고 동작 옆에, 동작 위에 중구 따라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대문구 움직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강서구는 조금 이제 슬슬 이제 좀 고개를 좀 들려던 차네. 살짝 올랐잖아요. 얘는 5.7%니까. 아까 한강변 22% 올랐잖아요. 앞서 달려가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따라 달려가는 애 있고, 그리고 뒤늦게 달려가는 애가 강서구 마곡동이었어, 지금. 그죠? 뒤늦게. 자, 추석 직전이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추석 내내 고민들 했겠죠. 그래서 뭐, 우리 이번에 대통령도 추석에 뭐 하루밖에 안 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보니 추석 직후가 됐어. 어떤가 볼게요. 이제 동대문구로 넘어옵니다. 동대문구. 자, 동대문구 갔더니 동대문구에 2025년 1월 달에 딱 보니까 한 15억 정도 했네. 15억 정도 했던 게 좀 15억 7천 정도로 9.3%. 그 다음에 성북구 갈게요. 성북구. 얘 동대문구. 얘 갔더니 얘도 한 13억 5천에서 13억 5천에서 14억 5천. 한 1억 2천, 3천 뛰었네. 그죠? 슬슬 따라가죠. 앞에 움직이는 애들 움직여. 아, 그래. 나도 지금 이제 좀 기지개 좀 켜볼까 하고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녹번동. 은평구에 있는 3대장 중에 또 하나죠. 얘. 또 힐스테이트 녹번. 얘도 지금 거의 12억 정도에서 12억 한 5,100, 한 7천만 원 뛰었대. 6.5%. 그리고 금관구라고 하는,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라고 하는 그 관악구의 랜드마크 는 아니지만 관악구에 한 중급 정도 되는 아파트인 봉천 두산 아파트가 이때 11억 한 10억 한 2천 10억 한 2천 정도 하다가 10억 6천으로 얘도 4.8%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추석 직전까지 올 초부터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움직이면서 그리고 뭐 광진 넘어오고 또 광진 넘어오고 양천 넘어오고 또 영등포 여의도 쪽 움직이고 하면서 추석 직전 직후까지 이 흐름이 어때요? 추석 직후면 이미 97이 나오고 나섭니다. 그죠? 10월 달에 추석이었으니까
97 대책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꺾이죠, 지금. 동대문구 안 꺾였죠. 그 다음에 장이 레디언트도 지금 안 꺾였죠. 지금 여기서 잠잠하고 있고 또 올라가려던 참이고 지금 장이 동 인기가 엄청 많은데 그 다음에 은평도 안 꺾이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추석 직후인데. 그 다음에 여기 봉천, 아, 너 맞아? 관악구 너 맞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더 손 늦게 쓰기 전에 빨리 써보자 하고서 어디까지 막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싹 다 막아버린 거죠. 지금 관악구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그쵸? 우리 구로구도 얘기 안 했죠. 그쵸? 금천구도 얘기 안 했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얘기 안 했죠. 얘네들은 이제 그 다음 타자로 따라갈 애들이었어요, 사실은. 이 추세를 이제, 아, 그래? 니네들이 이제 좀 많이 갔어? 그럼 나도 이제 좀 많이 움직여 봐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 매수자들이 막 들락날락하고 이제 좀 해볼까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경매 낙찰 받으려고 대기했던 사람이 제일 멘붕이야, 지금. 그죠? 이번 기회에 그래도 노원구, 도봉구 내 캐시에 맞는 거 최대한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봐야지 했던 사람이 지금 멘붕이라고. 일반 매수도 물론이고 경매도 물론이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규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길어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사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리대체 과거 사례를 보아 보니까 그 한 달, 두 달 사이에 줍줍들을 많이 하더라고. 줍줍들. 다들 고민하고 현금 마련하고 어디 갈까 망설이던 찰나에. 오늘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그쵸? 추석 전, 며칠 동안. 아니, 추석 직후, 며칠 동안.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서울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흐름들이 이제 똑같이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지방시장에서도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3, 4년 뒤는 보지는 말고, 3, 4년 뒤를 보지는 말고, 6개월에서 한 2년, 맥시멈 2년 정도의 좀 흐름이 올 수 있는 지역들을 빠른 속도로 좀 선별을 잘 해놓고, 우리가 한 번 입찰한다고 바로 낙찰되는 게 아니에요. 입찰을 법원에 갈 때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부지런하게, 왜냐면 아까 제가 줍줍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줍줍이 많이 터져요. 관망보다는 관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캐시가 없어. 지금 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건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돈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대출 이자도 예전 같지는 또 않단 말이야 또.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하나하나씩 해볼까 하는 찰나에 다 막아버린 거라서 이제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요거 잠깐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자, 공급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우리 이미 나왔던 거, 요거 하나의 표로 제가 작성을 해놨어, 아예.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부터 볼게요. 627. 얼마 안 됐죠? 세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거 뭘까?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거 이거였잖아, 지금. 너 집 살 거야? 그럼 무조건 전입해. 그렇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부터 이미 대출 받을 거야. 전입해. 였어, 이게. 전입해.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97 나왔죠. 이때 경매 단타 투자자들한테 제일 큰 이슈는 이거였죠. 매매사업자 대출 빵 프로. 그쵸? 그러면 얘는 대출 받고 들어올 거야? 그럼 너 무조건 전입해. 그 다음에 너 혹시 단타로 여러 번 돌려서 돈 버는 거야? 너 대출 안 나와. 막아놓은 거죠. 경매 입찰 수요가 빠져버리죠. 여기도 경매 입찰 수요가 빠져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죠. 그러다 보니까 줍줍도 생기죠. 그런데 아예 위에서부터 아래로 폭포수처럼 내려오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갖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5억에 한 10억을 대출받아서 15억짜리를 들어갔던 사람인데, 이거를 6억으로 줄여놨어. 그 5억이 있는데 6억까지 줄여놨어. 그러면 끽해야 11억이잖아. 6억 포함하면. 그것도 DSR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10억 언더는 물론 지금도 6억이지만, 뭐 25억 넘어버리면 2억밖에 안 된대.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또 시장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0억 언더의 경매 물건이든 매매 물건이든 많이 볼 텐데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위에서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물건이나 지역을 다운그레이드를 해요. 다운그레이드를 한다고. 옛날에는 그냥 또래끼리 모였는데 2학년 애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이제 3학년 애가 내려오는 거야, 2학년으로. 그리고 같이 경쟁을 한다니까? 그죠? 조금, 왜냐면 대출을 막아놓으니까. 그렇죠? 뭐 실거주 요건 등등등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형성되는 시장이 지금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어떤 지역을, 어떠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워서 창문을 조금만 열게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오늘 아니 어제 나온 거 볼게요. 이제 어제 나온 거. 자, 서초, 강남, 송파, 그렇죠? 그리고 용산 여기까지만 했는데 한꺼번에 빨개졌죠, 지금. 한꺼번에. 옛날에는 차곡차곡 빨개졌는데 이제 한꺼번에 서울 25개구를 한 번에 다 묶었죠, 지금. 그렇죠? 불쌍한 애들은 아니지만 노원, 도봉, 강북 이런 분들,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서 마포, 강서, 양천, 구로 쭉쭉 다 묶였죠. 그리고 야 묶는 금에 여기 구로구 금천구보다 니네 광명 좋아한다며, 그다음에 분당 좋아한다며, 하남 좋아한다며, 과천은 뭐 서초급이라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눌릴 줄 알았던 애들이 과천이고 광명이고 또 분당이고 뭐 요런 동네였는데 여기도 대거 물러났죠 지금. 안양, 동안, 의왕까지도 수원, 영통, 장안, 팔달, 용인, 수지, 그죠? 여기 성남 다 묶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유기치에서의 가장 큰 거는 이거였죠. 6개월 내 전입하라고 했던 거 대출 묶어놓고 97도 매매사업자 대출 규제 대출이었죠. 그렇죠? 물론 이제 97 나올 때 이거보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거였죠. 공급 대책. 하지만 경매 단타 투자자들한테 더 훨씬 중요했던 건 이거였어요.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 15 대책이 나올 때 이제 드디어 뭐를 건드렸냐면 627하고 97하고는 대출은 건드렸죠, 지금. 대출은 건드렸지만 세금을 안 건드렸잖아요, 지금. 세금을. 그쵸? 세금을 안 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제 나온 거 세금을 건드렸어요? 자, 다이렉트로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를 뭐 얼마나 더 올린다 또는 뭐 양도소득세 중과를 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규제 지역을 바꿔버렸어. 근데 세금이 규제 지역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규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이 제일 아래에 있는 그 규제를 받는 지역인데 요거를 딱 규제 지역으로 선택이 되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무주택자도 40%까지밖에 안 되고 유주택자 즉 집이 있는 사람은 아예 0%예요. 갈아타기가 아니면 아예 너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라라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더 큰 거 하나. 우리 지금까지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 아니면 취득세를 내가 하나 더 주택을 보유할 때 그 하나 더 보유하는 주택이 비조정이게 되면 그대로 1에서 3%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6억 이하짜리를 이제 소액 투자할 때 많이 살게 되니까 8호 언더가 되면 그냥 1.1% 냈어요. 3억짜리 사도 그냥 330 내면 땡이야. 그런데 지금 이 빨간색을 확 늘려놨어요. 다 규제로 묶어놨어.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는 용산 포함한 요 네 개만 조정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집이 만약에 강서구 뭐 마곡동이래. 그죠? 강서구 마곡동인데 내가 마곡보다 조금 좀 저렴하면서 하나를 좀 살려고 내가 그 밑에 프로에 있는 걸 하나 살려고 그래. 그럼 비조정이니까 옛날에는 그냥 1.1%를 냈었는데 이제 조정으로 묶였잖아요, 이제. 그쵸? 조정으로 묶였잖아요, 오늘부터. 응? 그러면 이제 얘를 살 때도 8%를 내라는 거야, 지금. 여기 구로구에 있는 6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산다고 쳐요. 옛날에 660만 원을 내면 됐는데, 이제는 68, 48 하면 5천만 원을 넘게 내야 돼. 지방소득세 포함해가지고. 엄청나죠?
지방소득세 낸다. 맞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 뭐만 바꿨을 뿐인데 색칠 노래만 했을 뿐인데 색칠만 딱 하니까 취득세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 근데 보세요. 취득세만 올라가요? 우리가 샀어, 팔 거야. 누구는 6개월 전에 팔 거고요. 누구는 1년에서 2년 갈 거고요. 누구는 전세 한 바퀴 돌리고 2년 뒤에 팔 거야. 그 팔 때마다 정부가 서 있잖아요. 왜? 너 돈 벌었다며. 네가 사는 금액은 요거였는데 옷 팔 때 이렇게 차익을 많이 남겼어? 무슨 차익이야? 양도했으니까 양도 차익이겠네. 그 양도 차익에서 너 이거 집 살 때 뭐 이것저것 돈 들어갔다며? 비용 들어갔다며? 뭐 인테리어 했다며? 뭐 갈았다며? 중개보수 냈다며? 그거 빼줄게. 그리고 남는 돈 얼마 남았어? 8천만 원 남았어? 오케이. 너 그러면은 한 25% 내야겠다. 이게 양도소득세 개념인데 네가 혹시나 단타니? 단타야? 단타면 너는 무조건 투기구나. 그러면 너는 1년 안에 그렇게 팔고 싶으면 77%를 내래요. 지방소득세까지. 뭘 바꿨을 뿐인데. 색깔 바꿨을 뿐인데. 그죠? 이 색깔을 바꿔서 1% 취득세가 8%가 됐고 양도소득세가 2년 언더일 경우에,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미니멈 6%, 15%, 24% 이런 구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너 77%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5% 구간이었대. 15%낼 사람이 70%가 넘어가게 되면 몇 배입니까? 다섯 배가 뛰네. 별이 다섯 개예요? 다섯 배가 또 양도소득세가 15%짜리가 75%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가 8배가 뛰네. 색칠 바꿨더니 그게 여기 들어간 거예요, 지금. 기존의 대출은 627 묶어놓고 97 묶어놓고 이번에 빵 떠뜨린 게 아예 세금 얘기를 잘 안 하다가 기억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색칠만 딱 했을 뿐인데 그 두 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습 효과를 보아하니 지금 당장은 이제 매도가 급한 사람들은 호가를 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나중에 우리 예전에 3, 4년 전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되니까 다시 올라가던데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매물을 오히려 걷어들이게 되고 또 전세 대출을 DSR로 넣는데 이자를 또 한대. 그렇죠? 그리고 금제 넣으면 전세 물량도 많이 시장에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도 매수를 하려고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전세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매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심리가 조금 더 우리가 관성이 생기게 되고 하면 3개월, 6개월 뒤에 다시 또 흐름이 반등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판단하기까지 일반 대중들이 시차가 있어요. 그 시차. 그 시차가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 빠른 사람들은 당장 법원 갈 거고,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3개월 가다 보니까 그 안에 줍줍하는 기회가 나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줍줍하는 기회.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즉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여성용 핸드백을, 진품인데 중고를 파는 상점이 있다고 쳐요. 근데 원래 막 가격이 300만 원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뭐 200에 팔고 또 옆에 거는 180에 팔고 막 그래. 근데 이제 가성비가 있고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르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렴한 거, 덜 가성비 있는 것들만 남아있을 건데 그 남아있는 것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개의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그 트렌드들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거 계속 정리를 그 대책별로 한번 본 건데 아까 다 얘기를 한 거이긴 하지만 627 제일 주제는 대출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였잖아.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그다음에 97 대책. 물론 표면적으로는 공급 확대였지만 우리 경매인들한테는 이게 제일 컸죠. 그렇죠? 매매사업자. 그런데 드디어 어제 발표는 이거 한 방으로 색깔 한 방으로 이거 다 건드려 놨다고 지금. 취득세, 양도소득세. 그죠?
그리고 고가 아파트들이 더 절대적인 금액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5천만 원 올라갈 때 이 고가 아파트들은 5억, 10억, 15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야, 너네들은 진짜 대출하지 마. 아무리 DSR이고 소득 상환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아놓는 거잖아요. 지금. 최대 2억대. 그렇죠? 그럼 이러한 시장을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세 개 다 일반 매매도 잠잠하게 하고 경매 역시도 지금 다 잠잠하게 만들어 놨어. 입찰 여려, 참여자 줄고, 그쵸? 그리고 뭐 경쟁 완화, 그쵸?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에서 3학년들이 내려온다니까요? 2학년으로? 그리고 2학년 애들이 1학년으로 가 또, 그쵸?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요 절대적인 입찰 가격과 경쟁률은 줄어들 수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수요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경매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늘상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어제도 이런 얘기 잠깐 했는데, 지금 2016년도에 서울 전 지역을 묶었잖아요. 2016년도에. 그죠? 근데 지금 어제 발표 나고, 오늘부터 이제 서울시 25기구가 전체가 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오늘부터. 그럼 오늘 시점이 2025년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9년 전 2016년에 일어났던 그 이벤트가 오늘 발생했다고. 오늘부터. 그렇죠? 그러면 이때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 자 이번에 묶였죠. 수원, 영통. 그렇죠? 그다음에 장안 묶였죠. 그죠? 묶였죠? 그리고 8달. 이거 오늘 묶였죠, 다? 자, 그런데 예전에 돌아갔더니 전 지역이 16년도에 서울 전 지역 묶여놓고 2018년 정도에 영통은 2020년. 그러니까 요 묶이고 나서 2년 뒤부터 수원 8달 묶였다고. 그리고 그 뒤로 또 2년 뒤에 영통 장안이 묶였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전지역 묶이고 2년에서 4년 정도 사이에 묶인 애들이 많은데 이번에 묶인 거하고 그때 묶인 거라고는 순서는 살짝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16년도 11월 3일 날 서울 전지역 묶이면서 같은 날짜에 과천 우리도 이번에도 똑같이 묶였죠. 9년 전에 그 대자뷰가 그대로 나와요. 서울 전 지역에 묶이면서 과천 묶었죠. 성남 묶었죠. 하남 묶었죠. 근데 동탄은 빠졌죠. 그때는 묶었어. 지금은 빠졌어. 그죠? 그리고 광명은 똑같이는 안 묶이고 16년 그 다음에 강명 묶였는데 이번에는 같이 묶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 패턴을 따라할 거라고요. 약간씩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용인 수지는 묶였는데 기흥은 빠졌고 안양, 동안은 묶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안양은 빠져 있죠. 근데 우왕은 같이 묶었죠. 그럼 그 다음 타자가 뭔가 보세요. 고양, 남양주, 화성, 분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오산 이런 데들. 이거 2020년이었네. 그럼 서울 전체 묶이고 나서 한 3, 4년 되니까 이제 오산, 의정부, 김포 다 묶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이라면 3, 4년 내에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들의 묘지들은 다 묶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2년, 4년 뒤를 보시고 지금 단타든 중기든 장기든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매매가 상승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한 논리라고 본다면 나중에 묶이는 동두천 파주 말고 나중에 묶이는 동두천 파주 말고 예전의 시점에서 봤을 때 묶이는 순서가 그 다음에 타자가 어디지? 보시고 왜냐면 묶이고 나서 그 뒤에 한 3개월 지나버리면 얘네들이 또 다시 관성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예전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한참 피크일 때 5천 갭 투자 해가지고 2억짜리 1억 5천에 사가지고 그게 아파트가 3억 됐던 시장이 있었다고요. 예전에. 그쵸? 갭투로 예전에. 지금 갭투 막아놨지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매로라도 아까 다운그레이드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역을 참 안 바꾸려고 해요, 우리 느낌. 왜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시를 1억 5천만 원을 갖고 있대. 그러면 대출을 막 한 3억까지 생각을 하고서 4억대, 5억대를 바라보고 있다가 대출을 빼버리고 하니까 1억 5천으로 뭘 사?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1억 5천으로 뭘 살까? 그죠? 1억 5천이면 서울에 빌라도 못 사요. 실거주 아니면 1억 5천으로. 그쵸? 물론 P2P 같은 건 가능하겠지. 그쵸? 그런 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봐야 되겠죠. 그럼 1억 5천으로 우린 또 지방을 안 가려고 그러잖아. 근데 1억 5천으로 지방 가게 되면 대출이 여전히 나오죠. 그쵸? 그럼 4억대, 5억대, 6억대, 7억대도 가능해요. 물론 이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 판단을 해보셔야겠지만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말고 빨리 지역 선택하는 게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타이밍에는 어떤 유형의 물건을 고르는 게 좋을지를 조금 더 빨리 캐치하셔야 돼. 안 그러면 약간의 관망의 시간을 지나서 시장이 다시 올라갈 테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요거는 지난번 했던 얘기이니까 요거는 조금 생략을 할게요. 8시 53분이니까. 오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그런 물건들을 12개를 만들어 왔는데, 12개를 만들어 왔는데, 각각 그 물건들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골랐는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놓을게요. 그렇죠? 그렇게 드릴 거고, 녹화본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물론 녹화본을 드리겠지만, 지금 라이브 신청하신 분들은 여러분 캡처 하셔도 좋습니다. 하면 캡처 하시되 공유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돈 주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는 하지 마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만 한번 볼게요, 우리. 소액으로 볼 거지, 소액으로 볼 거니까. 요거로 보자, 이거 결론 내린 거니까, 요거. 자, 수도권 지방 소액 경매 한 줄 결론이라고 써놨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목표가 나는 단타야. 그죠? 단타야, 단타. 6개월 미만으로 팔 거야. 그죠? 그런데 일단 뭐가 안 돼. 실거주가 아니라면서요. 그쵸? 팔 거잖아. 근데 대출 막았잖아, 매매사업자. 이미. 그쵸? 그럼 대출을 막았으니까, 대출을 막아놨는데, 구태여 대출을 받으려면 이제 P2P밖에 없겠네. 그럼 이자를 많이 내야 되죠? 그쵸? 일반 대출 받는데 4%를 내는데, P2P로는 그거보다 더 비싼 3배를 내래. 예를 들을게요. 2억 대출을 받을 때, 예전에는 한 달에 90만 원만 내면 됐어. 원리금을. 그쵸? 근데 지금은 93, 27, 거의 300만 원을 내야 돼. 근데 6개월 만에 팔렸어. 그죠? 그럼 6, 38, 1,800만 원의 대출 원리금을 뱉어야 돼요. 맞죠? 대출 원리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P2P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아, 그 정도는 안 되겠어. 왜냐면 내가 빨리 팔아야 빨리 대출을 다 갚을 텐데, 이 대출을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싸게 파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되, 그렇게 무리하게 나는 대출 받고 싶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온라인 수업이라 여러 가지 말씀을 참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이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대출 아예 안 받고 셋이서 한 8천 하면 2억 4천이잖아요. 그렇죠? 재반 비용 하게 되면 한 3억까지 거의 만들 수가 있겠다. 또는 한 2억까지 만들 수 있겠다. 그럼 그 정도의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서울의 빌라 물건이라도 찾아보면 되죠. 그렇죠? 대출 안 받고 하게 되면.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 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든지, 공증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 써놨죠. 아니면, 지역을 바꿔야 돼요. 당연히 상급지에서 중급지로 내려오고, 중급지에서 하급지로 내려오고. 그쵸? 수도권 안에서도. 그쵸? 왜냐면 다운그레이드니까. 근데 나는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대출 때문에 수도권 전체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지방으로 돌려버리면 이제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리잖아요, 지금. 왜냐면 지방은 아파트라도 묶어놓은 게 아니고, 그리고 지방까지 가는데 우리가 빌라 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매매사업자 대출, 신탁 대출, 가계대출 다 나오니까 지방은.
더군다나 지방 어렵다고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항상 제가 요즘에 강조할 때 지방 볼 때는 실거주 가치 꼭 보라고 그랬잖아. 실거주 가치. 실거주 가치 단타도 실거주 가치를 보셔야 돼. 그렇죠? 단타도 실거래 가치 보고 단타 중장기 다 모두 플러스해서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시라고 했잖아. 왜냐면 단타인데 내가 지방 물건을 팔려고 해. 지금 실거주 가치가 있는 물건을 조금 싸게 샀어. 근데 내가 만약에 2년 이상 보유를 해가려고 해. 그러면 그때 그 아파트의 입지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인구가 조금 더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인프라가 좋아지고 이런 물건들이 만들어 놔야 2년 뒤에 4년 뒤에 조금 더 우리한테 플러스 요소가 되는 상승 요인이 되니까 그런 물건들을 같이 골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물건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석력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호재도 잘 아셔야 되겠고 이 얘기도 많이 했죠. 수도권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전략 가져가셔라. 응? 단타로 굳이 응? 지금 같은 더군다나 시장은 지금 같은 시장. 왜냐면 서울이 다 뜰 거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고, 수도권도 뜰려는 지역부터 묶어놓은 거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맞게끔 가게 되면, 내가 4달, 5달 만에 팔아서, 예를 들어서 한 2,500을 벌었어. 근데 가만히 놔두고 2년 뒤에 파니까 1억이 올랐어. 이런 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지만. 그죠? 단타로 2,500 버는 것보다 그냥 2년 쭉 가져가서 1억 버는 게 그냥 한 번에 가치 상승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치 상승이. 음. 그러니까 그렇게 2년 이상 보라고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그런 마찬가지로 이때도 나의 현금 동원 능력을 보시고 그리고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가야겠지. 그런데 아예 속편하게 지방으로 가실 분들은 잘 골라야 돼. 또 마찬가지로.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자기들끼리 이제 타협을 해. 자기 스스로 타협을 해.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하느니, 이렇게 하느니, 그냥 아예 지금부터 더 늦기 전에 지방 몰입해서 공략하자. 여기서 내가 한번 승부를 보자. 하시는 분들은 늦기 전에 빨리 먼저 들어가고 엑시트하고 이런 전략이 더 낫지. 흐름 보고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 흐름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실거주 가치인 거고 실거주 가치 먼저 보고 미래 가치 보고 지방을 잘 선점하게 되면 대출도 문제 없고 세금도 문제 없고 더군다나 그게 만약에 공시가가 2억 이하래. 그러면 취득세도 그냥 1.1%예요. 여러분들 중에 주택 10개 갖고 있습니까? 법인이에요? 똑같이 1.1%예요. 공시가 2억 이하.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도 너무나 넓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지를 정하셔야지. 나의 속칭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의 나아바리 응? 나의 어떤 그 테라토리를 만들어야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촉 발휘하고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아까 627, 97, 그 다음에 이번에 10, 15 대책까지 포함한다면 어쨌든 서울 수도권에서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다운그레이드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파트, 우리가 생각했던 그 빌라는 이제 좀 내려놔야 돼. 규제 때문에. 아니면 같이 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 파트너끼리 같이 대출 안 받고 같이 가야 돼. 현금 모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부터라도 늦기 전에 지방 보시라고. 지방 200% 수익률 나왔던 시장이 그때 시장이었어요. 시장 상승장 제일 끝에 한 2년, 3년간 지방시장 뜨거웠을 때 그때 지방 수익률이 200%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트렌드 보자고 한 거예요. 아무 데나 지방 얘기하는 게 아니라 KB 시계열 보시고 예전에 묶였던 지역들 보시면서 그 다음 타자는 누구고 그 다음 타자는 누구고 우리 야구할 때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순서가 있듯이 그런 순서들을 조금씩 예측을 하고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왜냐, 우리는 무조건 다 기회비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물건을 골랐어요. 12개를. 12개를. 자, 소액 경매의 영원한 숙제. 일단 이 지역들 중에서 어디를 갈까가 중요합니다. 우리 목표에 따라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자금에 따라서 물건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 오늘은 상가 얘기, 토지 얘기 안 하지만 상가, 토지는 또 다른 얘기고 주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유기간, 목표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차익형, 수익형 다 달라져요. 이걸 빨리 잡아야 돼, 지금. 그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타겟 지역을 골라야 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는 아 그래? 이렇게 규제를 묶어놨어? 그럼 빠진 거 한번 찾아볼까? 골라봤더니 빠진 거 있다. 광주. 이천에 하이닉스 있는데 이천 하이닉스. 남양주도 빠졌네. 그래서 만약에 나의 목표는 앞으로 남양주, 광주, 이천이래.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남양주, 광주, 이천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하나도 안 뜨거워, 지금. 하나도 안 뜨거워. 이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또는 뭐, 어디 볼까요? 뭐, 안산, 시흥? 잠잠하단 말이야, 지금. 남양주, 광주, 이천? 잠잠하지. 물론 일부 지역, 일부 핵심 지역. 예를 들자면, 남양주, 타산, 별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요 타겟을 정해놨다 한다면 이 지역 흐름부터 지금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각종 랜드마크들 또 최상급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까 호갱노노처럼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경매 낙찰가, 낙찰 경쟁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서 지금 들어가면 되겠네. 왜 나는 2년 뒤를 보니까 또는 4년 뒤를 보니까 지금 들어가면 되겠네. 이거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 6만 원일 때, 지금 사면 그래도 나중에 좋아질 거야. 여기저기랑 같이 뭐 제휴 맺고 또 같이 막 R&D 하고 한데, 그래서 나중에는 뭐 15만 갈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도 계시긴 하겠죠. 응? 똑같이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그 지역이 움직이는 거를 4년 전, 5년 전에 봐왔으니까 그거를 돌이키면서 여러분들의 타겟 지역들을 잡으시라고. 근데 누군가는요. 아까 다운그레이드라고 했잖아요. 다운그레이드. 예전에 마포, 용산, 아니, 마포, 성동, 광진을 보려고 했던 분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마포, 성동, 광진 못 보죠. 그럼 그분들이 다운그레이드 해야 되죠. 그럼 어디 볼까? 마포 보고, 성동 보고, 광진 봤던 분들이 다운그레이드 한다? 그러면은, 여의도가 아닌 이상 영등포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또, 뭐, 목동을 뺀 양천구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또는 우리 호재만은 또 구로구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또 우리 은평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다운된다고. 아까 3학년이 2학년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2학년, 1학년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잡아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싸게 받으면서 황금성 좋게끔 그런 물건들을 받아야 될 거고, 거기에 맞게끔 왜 세금하고 대출이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여기에 세금하고 대출이 다 들어가잖아.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가 들어갈 거고, 또 중도상환 수수료가 들어갈 거고, 또 금리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세금 내면 그 양도소득세인지, 응? 또는 종합소득세인지 다 달라서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목표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다 녹아내려야 돼. 우리의 타겟 지역과 타겟 물건과 세금과 대출을 다 놓은 상태에서 입찰 전에 요거 돌리면서 들어가 봐야 돼.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한 5번 입찰하고 한 번 낙찰 받아서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물건 좋은 거 잡아놓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죠. 지금 찬스가. 그렇게 보시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단타가 아니라면 장기 보유로 더 다음 타자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하는 그런 촉을 발휘를 해야겠죠. 그게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인구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죠. 물건 하나하나 골라볼 때마다 이것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러한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다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타겟 지역을 고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계획들을 보면서 현재 상태에서 가장 베스트가 되는 지역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더 여러 개 된다면 그런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부동산 방문해보고 직접 임장도 해보시고 그렇죠? 우리가 내일도 우리 안양시, 군포시 임장하는 임장 수업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물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촉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응?
나비처럼 날다가 벌처럼 쏘는 그런 어떤 그 용기 플러스 그런 용기 플러스 그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관점에서 정책은 어차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가장 나의 베스트가 되고 있는 지역 용도 자금 골라놓고 목표 기간 걸어놓고 물건 지역 찍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물건 브리핑 드릴게요. 살짝. 많은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려요. 시간상.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필요하신 부분들은 캡처해 두시고 연구해 보세요. 제가 왜 물건을 추천드렸는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딱 이 타이밍에 추천할 지역 및 경매 물건 추천할 추천 예시. 딱 이 타이밍이 뭐예요? 대출 규제 두 번 터지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싹 묶어지고 여차하면 취득세 중과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물어야 되는 입장. 이런 그런 입장입니다. 이 입장. 자, 12개 골라놨어요. 첫 번째, 금천구 가산동 두산이부 아파트. 그죠? 이 속도가 이 빨리빨리 되면 지도도 보여드리고 할 텐데 한번 일단 시도는 해볼게요. 126151번 눌러볼게요. 로그인도 안 했네요. 1261번이었죠. 자, 아까 제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 여기 가산동 관심 없는데. 그죠? 그리고, 나 여기 이런 금액대 나 원하는 게 아닌데. 나는 더 높은 거 원하는데. 또는, 나 이 금액 너무 버거운데. 있겠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시드도 다르고, 보유기간도 다르고, 목표도 달라. 그렇죠? 그래서 맞춤형으로 얘기를 해야 돼, 사실은. 입찰을 하려면. 그죠? 맞춤형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죠? 그런데 오늘은 특강이니까 이런 이슈로 골라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물건 열어볼게요. 자, 한 12개니까 하나당 한 1분 정도씩만 해도 9시 반 될 것 같아. 많이 시간을 못 낼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 광진, 동대문, 은평, 구로, 금천 중에서 하급지였습니다, 사실은. 금관구. 맞죠? 여기 금천구잖아, 지금. 금천구, 금관구잖아요. 그러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상승장에서 효과를 아직 못 봤어. 그죠?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동대문, 성북구, 뭐,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마구 이런 데들은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허경도노. 그쵸? 많게는 20% 넘게 올랐고요. 적게도 5%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중하급지는 하나하나 순서를 가고 있어, 지금. 순서를 가고 있다고. 제대로 오지도 못했는데 싹 다 묶어버렸어. 우리는 금천군데, 우리는 노원군데 싹 다 묶어버렸어. 앞으로 갈 거였었어, 원래. 그런데 학습 효과를 보다 보면 묶어놓고 3개월 걸렸다니까, 3개월? 그죠? 처음엔 호가막 내려.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거래가 돼. 서울에 공급이 없대. 그죠? 근데 멀쩡해, 아파트. 그리고 이거 힐스테이트 아니야. 그쵸? 레미안 아니야. 근데 두산 위브예요. 브랜드잖아요. 그쵸? 그 브랜드 아파트고, 그 뭐 출퇴근은 편해? 얘 금천구 가산동은 우리 영등포, 여의도, 그 다음에 우리 광화문, 강남이 상도심이라고 하지만 우리 마곡처럼 여기는 일자리의 천국입니다. 지벨리라고 하는 일자리의 천국이에요.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들어봤죠? 그쵸?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 25만 명이 근무합니다. 여기에, 여기에. 지금 여기 보라색 있는데 25만 명이 근무를 해요. 공장 아니에요. 응? 여러분 생각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여기 공장 아니에요. 다 지산들이에요. 지산들. 그러한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에서 지금 보니까 색깔도 보라색이네. 중공업 지역이죠. 용적률 크죠. 무슨 얘기인지 또 아시는 분들은 알아듣죠. 나중에 이거 올리려면 용적률 높게 가져가죠.
인센티브 받으면 더 높게 가죠. 그러면 사업성도 올라가죠. 그럼 나중에 그 정비까지 생각을 한 거네. 일자리는 근처고, 그럼 교통은 편한가? 교통은 편한가 봤더니, 여기가 가산 디지털 단지 1호선에 7호선, 고속터미널 가는 7호선이에요. 조금 걸려. 걸어가면 조금 걸려, 여기까지. 응? 내 집 앞이 지하철은 아니야. 15분.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적용을 하니까 이 금액인 거예요, 지금. 서울이 지금 13억, 14억 하는데, 얘 5구 타입이잖아. 방 3개짜리. 서울 중위 가격이 13억, 14억 한다고요. 이 정도 컨디션이니까 지금 그나마 이 금액 한 거라고 지금. 그쵸? 게다가 경매 공부 좀 하신 분, 여기 미납 떴죠, 미납. 그쵸? 돈을 안 냈단 말이야, 1등이. 근데 옛날에 18명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뭐 땀만 먹고 돈을 못 냈는지, 대출이 안 나왔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매 이 물건상에는 이슈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미납돼서 겁먹는다고. 그죠? 또 보니까 2층이래. 살짝 또 여러분 그게 갸우뚱하죠? 응? 나 금천구도 싫었는데, 2층이야 또 게다가? 이렇게 생각하죠? 또. 그 사람들이 또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팔 때 더 비싸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뭔 얘기를 썼어요, 여기에. 단기든 중장기든 중요한 거는 단기일 때 더 싸게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아까 가산 두산 이부 2층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주변에 막 지산들 널려 있죠. 근데 여러분, 사무실들이 많으면 상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상권이 어마어마해요. 가산 디지털 단지 어마어마합니다. 상권.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였습니다. 두산 브랜드예요. 단지 내에 산책하는 그런 물론 큰 단지는 아니지만 산책하기에도 좋아요. 여기 단지 임장해보면. 그렇죠?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7광역 중심인 가산 대림이 들어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지역이라서 공급 부족? 근데 금천구 가산? 얘 더 올라가지. 그렇죠? 안양시 만안구 올라가고 시흥이 올라가는데 여기 서울에 있는 복판에 있는 25만 일자리가 있는 가산 두산 이부가 그렇게 안 가요? 물론 마포보다는 안 오르지. 그쵸? 서초보다는 안 오르죠. 그게 가격이 이미 반영이 된 거라고. 아까도 봤잖아요. 어떤 동네는 막 5억이 올랐는데 어떤 동네는 5천만 원 오르고 그랬잖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다시 보여드릴까? 지금 똑같이 10개월인데 아크로 리보하임은 25억짜리가 30억 된 거예요. 5억 떴어, 5억. 5억 5천. 얘 2억 6천. 2억 7천. 얘는 9천. 절대적인 볼륨도 다르고 급지도 다르다고. 같이 똑같이 10개월인데 누구는 5억 벌고 누구는 2억 5천 벌고 누구는 9천 벌어. 심지어 누구는 4천 벌었어. 5천 벌었어. 다르지. 그게 이미 포함되어 있다니까 가격에.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이미 거기에. 그렇죠? 그래 이러한 그 전반적인 것들이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광교가 2배 뜨면 권성구는 덜 뜨겠지. 그렇죠? 수지가 2배 뜨면 처인구는 덜 뜨겠지. 어쩔 수 없는 위계죠.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걔가 안 올라? 오른다고. 오르는데 절대적인 볼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익률 또는 차익률을 보는 거니까 그 차익률이나 수익률을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단기로 싸게 살 수 있고 장기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거. 그러면 극대화네. 응? 최적화하는 거네. 옵티마이즈 하는 거네. 왜? 더 싸게 사고 더 비싸게 팔 거를 고르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물건 선정의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당초 얘기했잖아. 제가 추천드리면, 나 이런 건 별론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금액대에서는 이게 우리의 최고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두산이뭐 아파트. 4억 6,700. 실거주. 실거주.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원래 이거 살 수 있었던 사람은 원래는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어디 볼까요? 뭐 음, 서대문구? 서대문구를 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걸 살 수 있는 거야. 다운그레이드해서. 그렇죠? 그렇게 다시 또 모인다고 학년들끼리. 자, 그런 의미에서 물건 고르는 방법 한번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 물건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이네. 어라. 이번에 묶인 거에서 자, 박달동 골랐는데 안양 만안구 들어갔어요? 여기 그래프에서 여기 봤더니 이거 어제 날짜잖아요? 안양 묶었죠?
근데, 동안은 묶었네. 평촌 있는 데가 동안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안양역부터 있는 만안을 안 묶어놨네.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니네. 여기는 대출받아도 실거주 안 해도 되겠네. 그죠? 근데 수도권은 대출 받으면 여기 실입주 해야 되죠. 수도권은 대출 받으면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나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니까 취득세 중과는 안 매기죠.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팔 때도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양도세 중과 또는 매매사업자로 할 때도 비교과세를 안 당하겠죠. 비교과세라고 하는 건 조정대상 지역에서 매매사업자로 단타치게 되면 그때 나와 있는 그 매매사업자용 사업소득세 금액하고 양도소득세하고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비싼 걸로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단타를 못 쳐요. 매매사업자로. 못 치는 게 아니라 치면 돈이 안 남죠.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는 빠져있죠. 안양 만안구.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요거 두 번째 물건 고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18분이네. 그냥 그 지도를 못 보여드리겠다, 제가. 자,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이죠? 그러면 평촌 있는 동안구 아니죠? 근데 박달동에 호재가 없어요? 있어요. 메이저급은 아니지만. 메이저급은 아니지만 안양시 박달동, 즉 만안구에 가게 되면 우리 동안구보다는 조금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호재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제조 시설들이 있는 데도 현대화 해주려고 하고 있고 부대 시설도 지어하고 인프라 깔아주려고 하고 있고 하는 데들이 여기에요. 재개발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도 이편안이네. 대림 한숲. 그죠? 아까는 두산 거. 얘도 3층이네. 얘 남들 다 좋아하는 84네. 그죠? 84. 가격이 확 떨어졌죠, 지금. 서울보다가. 84. 방 3개짜리가 3억 7,400 나왔어요. 그죠? 조정대상 지역 아니죠. 근데 아까 우리 몇 년 전 사례 보니까 동안구 묶이고 나서 그 이후에 곧바로 바로 또 만안구 묶였잖아, 지금. 그쵸? 그쵸? 다음 타자라고, 다음 타자. 근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단기 매도를 하던가, 요 금액이 된다면, 아니면 그 다음 타자라고 하는 걸 그 다음 타자에 묶이더라도, 묶인 상태에서 또 올라가니까, 그러면 여기에 만한도 같이 뜨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 타이밍을 보고 요거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나마 지금 서울 13억 보다가 10억 빠져있잖아, 지금. 여기만 가도. 33평급.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요. 요거 지금 막 사람들 이제 그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여기 한 예를 들어서 한 4명 모였어. 그러면 시세보다 진짜 싸게 사요, 그러면. 시세보다. 그러니까 여러 번 그 입찰의 횟수를 늘려보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얘기라고. 예전 생각해가지고 야, 이거 지금 한 4억, 한 3천 정도 써야 되지 않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2등이 3억 9천이야. 그러면 지금 한 5천, 4천 차이 나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 시장이 지금 이 시장이라고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조금 입찰하는 횟수를 늘려가면서 이런 물건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잘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 봐주세요. 이런 물건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공통점이죠. 제가 질문 드리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제가 질문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9시 반부터 또 수업이 있어서. 자, 이번에도 수원 건성구조. 빠져 있어, 얘가. 빠져 있어. 아까 묶인 게 어제 날짜로 묶어놓고 오늘부터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간 게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영통구예요. 얘만 빠져 있다고, 건성구를. 옛날엔 들어갔던 앤데. 그럼 얘도 다음 타자. 아까 안양시 만안구도 다음 타자. 얘도 다음 타자. 근데 심지어 호매실동이야. 물론 호매실동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분당선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신분당선 호매실역하고 가까운지 먼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가까운 애는 아니야. 가까운 애는 아니지만 호매실 지구라고 해서 학원과 인프라들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5구 사이즈. 근데 어떻게 본다면 금액이 서울에 있는 빌라 가격밖에 안 돼요. 그죠? 인프라 좋은 방 3칸짜리 포매실에 있는 KCC죠? 스위층이니까. 그 아파트인데. 층도 5층. 그죠? 요거 마찬가지로 보시고. 네 번째. 자, 이번에도 공통점 알게 됐어요? 공통점. 얘 조정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채팅창, 요거는 질문해볼게, 한번. 혼자 떠드니까.
얘 조정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기 용인 기흥구. 맞아요, 틀려요? 얘 조정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예, 잘하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예를 든 게 우리 안양 만안구 얘기했었고, 그쵸? 수원 호매식동 얘기했었고, 참고로 제가 임장을 엄청나게 다닌다는 거 아시죠? 요거 제가 오늘 아침에 고른 거예요. 오늘 아침에 골랐고, 이 아파트들은 다 가본 아파트들이에요. 이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제가 다 안단 말이에요. 알고 추천드리는 거예요, 지금. 두산 이브, 대림한숲, 박달동, 그다음 얘 박달동 요 한숨 맞은편에 얘 박달동 한숨 맞은편에도 개발합니다. 그다음에 호메실 스위첸 여기 인프라 깔끔해요. 그냥 신도시 느낌이에요. 여기 호메실은. 그리고 나중에 버스 한 번 타고 분당선 신분당선 호메실역 생기면 그거 타고 그냥 바로 강남도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현재 가치도 있고 왜 주변에 인프라가 돼 있으니까 지도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가치가 있으면서 미래 가치 있고 앞에 거 박달동 마찬가지죠. 현재 가치도 살짝 실거주해서 살짝 여러분들이 현장 가게 되면 살짝 할 텐데 그게 금액이라고 그게 가격이라고. 그런데 얘도 좋아진다고요? 얘는 두산이부 정도만 하더라도 서울에 인프라 시설 다 느끼면서 일자리 가까운 이런 금액대를 어디서 5구 사이즈를 가져갑니까, 여러분? 서울 중립 금액이 12억, 13억, 14억인데 어디 가서 한 5억 정도 내외로 방 3개짜리 5구 사이즈를 가져가요? 일자리가 바로 코옆인데. 그죠? 그 다음에 금화마을 주공 그린빌 마찬가지입니다. 얘 아까 그 조정 대상 지역 아니죠? 수지금만 있으니까 얘 아니죠? 얘 얼마야 지금? 서울 빌라 가격이네. 2억 6천5백 5구 사이즈. 그죠? 주공 아파트 그린빌. 그죠? 14층이네, 더군다나. 체크해 두시오. 체크해 두시오. 11월 4일. 앞에 거 12월 말, 10월 말, 10월 말. 조금 텀을 두고 제가 고른 거예요. 다음 주 바로 하게 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 텀 둔 거라고, 그나마. 여러분, 준비하시라고. 자, 그리고, 충무. 얘도 조정 아니죠? 자, 다시 얘기 드릴게요. 다음번 타자들 골라드린 거야, 지금. 다음번 타자들. 한참 뒤에 3년, 4년 뒤에를 보는 게 아니고 다음번 타자 골라드린 거예요. 다음번 타자. 그러면서도 현재 가치, 실거주 가치 있으면서 개발 호재가 뭐든 간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애들을 골라드린 거예요, 지금. 김포 풍무죠. 양대장이죠. 센트럴 푸르죠. 우리 김포공항에서 딱 두 번째 골드라인 역이 풍무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랜드마크예요. 5층. 84, 방 3칸. 조금 금액대 있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아이, 쌤, 수도권에 대출 안 나오잖아요. 실거주라면서 난 투자인데? 아까 그래 얘기했잖아. 더 있는 분들이 다운그레이드해서 이거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그죠? 아니면, 이제 이 정도 금액대에서 여러분들 단타 치려고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아니면 몇몇 분이 같이 모여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지. 그렇죠? 대출 안 받고 들어가는 방법이지. 그리고 나중에 2년 뒤에 팔아. 그리고 그 금액을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그 금액을. 다음번 타자니까. 김포가요. 상승장에서 계약 폭이 엄청 나왔어요. 그 계약 폭이라는 얘기가 매수자의 계약 폭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매도자가 계약 포기를 했다고. 왜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계약금을 4천만 원을 냈는데 집값이 막 올라가네. 4천만 원을 매도자가 돌려줬다니까요. 4천만 원을. 그리고 그거보다 업 시켜가지고 계약을 해요. 4천이든 5천이든 더 받아가지고 그 시장이 김포였다고. 그쵸? 김포. 그 시장이. 김포 푸르죠. 랜드마크. 그리고 남양주 갑니다. 이제 조금 멀리 갔죠? 조금 멀리 갔죠? 와부네, 와부. 우리는 알 때 다산 알고 별내 알죠? 와부는 잘 모르죠? 근데 와부의 덕소는 우리 덕소 뉴타운이라고까지 부르고 가격이 거의 상승장에서 3배 뛰었어요. 3배. 한강변 아파트. 잠원동, 반포동만 한강변 아니죠. 우리 마곡 위에 우리 가양동만 한강변 아니라 여기도 한강변이에요. 더군다나 뉴타운급이야. 근데 그 뉴타운 위로 해서 또 우리 경의중앙선 등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덕소에 있는 브랜드죠. 동부 센트레빌. 84. 이 정도만 갔더니 84가 4억 7백으로 떨어져 있네. 그쵸? 얘는 좀 전에 봤던 그 1, 2, 3, 4, 5번까지보다는 조금 더 걸릴 건데, 호재도 조금 더 뒤에 갈 건데, 그 호재 중에 하나는 덕선 뉴타운이 싹 다 바뀌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덕소 쪽, 와부 쪽으로 6호선이 나중에 지나갈 겁니다. 나중에. 그죠? 아주 그 뭐 신문하나처럼 그런 파격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태원 가는 6호선 얘기하는 거예요. 17층.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봐두시라 얘기를 했고, 주변에 인프라 좋아요. 여기 학교들도 막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의정부. 의정부는 우리 경기도 북부에서 의정부하고 고양시가 센터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북부를 볼 때는 더군다나 의정부에는 의정부역 GTX C도 들어와요. 한 5년 뒤에. 그런데 그중에 있는 장암이네. 장암에는 현재 7호선이 가요. 장암역이 이미 고속터미널까지 가는 장암역이 이미 있고 전체가 정비 사업입니다. 장암주공 아파트들 거기에 있는 5일 사이즈 아파트 보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빌라 아니에요? 1억 5천 나왔네. 1억 5천. 그죠? 1억 5천이니까 다운그레이드 하는 분도 있겠지. 1억 5천으로.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한 1억 8천 있대. 그러면 현금으로 혼자 들어가는 거야, 이거. 현금으로. 1억 8천 있으면 제반 비용이 있으니까. 뭐 인테리어도 하고, 중개보수도 주고, 세금도 내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들어가면 되겠네. 5일 사이즈, 의정부 장암, 주공아파트. 그죠? 또. 멀리 갈까요? 평택. 평택 갔더니 송화지구 우미 이노스빌이라고 해서 여기 송화지구에 있는 팽성 미군 부대에 있는 팽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팽성 쪽에 가면 도시개발 사업들도 많이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더 발전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지. 그래서 평택이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죠. 조금 견디고 있는 그런 입장이야 지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도 빠져요. 그러니까 가격도 빠져. 그죠? 그래서 더 많이 싸게 사면 당분간 많이 안 올라가도 충분히 되게 싸게 마진을 가져갔죠. 80 사이즈래. 80 사이즈. 얼마? 1억 6천. 헐 할 겁니다, 아마. 수도권 모르시는 분들은. 1억 6천짜리가 어떻게 전용 80, 32평이에요, 아파트가. 32평짜리가 팽성에 있다고 1억 6천 100에 나왔다고 지금. 이 아파트가.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막 학교들도 막 있어. 그죠? 지금도 또 시도 없다고 할 거예요. 이거 못 들어가요? 그럼, 나는 그 평택이잖아요. 이러면 답이 안 나와.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에. 그쵸? 아니면 뭐 2, 3년 동안 더 시도 만들어야죠, 뭐. 그쵸? 아니면 삼성전자 한 100주 사가지고 2배 올라가야지, 뭐. 자, 그 다음에 여기 천안시 동남구. 자, 지금 여기 팽성까지는 수도권이고 규제 지역은 평택이니까 규제 지역은 아닌데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거지 수도권이니까 수도권 6억 대출 규제 DSR 3단계는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매 물건마다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이거 시뮬레이션 어디 갔어?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이거 해야 돼요. 입찰 들어가기 전에. 매매사업자 용인지 아니면 2년 보유용인지 요거 시뮬레이션 돌려가면서 입찰하는 거예요. 전날 밤에 그냥 얼마 쓸까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천안 동남구 용곡동, 용곡 한라비발디. 요거. 자, 이거 지금 조정 아니죠? 수도권 아니죠? 열려 있죠? 열려 있는데 남들 다 좋아하는 천안시죠? 그죠? 경쟁이 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천안에서 물건이 많죠? 제일 좋은 것들 찾아가겠죠? 그래서 물건 고르는 연습하고 경쟁률이 조금 낮을 만한 물건을 골라가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겠죠. 그런 게 걸리면 괜찮지. 한라비발디인데 84, 2억 3천. 그죠? 충남 천안.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수도권 아니죠, 이번에. 원주 방곡동. 기업도시, 혁신도시 있는데, 그죠? 우리 공사들 많이 있고, 공사 현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기관 얘기하는 공사 얘기하는 거 공사 코트라 같은 거 무역재능공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사 무슨 공단 건강보험공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가 여기 혁신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랜드마크예요. 저 갔다 왔고 84 2억 9,400. 그럼 아무런 규제 안 받아. 그쵸? 여기도 아무런 규제 안 받아. 천안 수도권 아니잖아요. 그쵸? 평택 8번까지만 규제 지역이고 여기 비규제 여기도 비규제 그 다음에 부천 비규제 지금은. 근데 서울이랑 아주 가깝다 보니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 엄청 들어가는 데 중에 하나가 또 부천이죠. 그만큼 집주근접이 되고 상권 어마어마하고 백화점도 많고 공원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두 개는 아까 앞에 있는 10개는 아파트였고요. 이번엔
빌라 보여드린 거예요. 빌라. 그쵸? 빌라 보여드린 거야. 그래서 빌라를 보게 되면 부천 원미구의 행복마을 2층, 2억 2천. 그러니 이 부천에 있는, 근데 얘가 아파트 같네? 28평형이에요. 적지가 않아. 28평형 아파트급인데 2억 2천 나왔어. 서울 직주근접 되면서. 이런 거 우리 잘 보셔야지. 금액이 된다면. 둘이 들어가든, 올캐시로 들어가든, 단타든, 중장기도 괜찮죠. 또 하나. 이번에 서울 빌라. 좀 전에 부천 빌라였죠? 이번에도 서울 빌라. 비슷한 금액이네? 강북구 우이동. 우리도 노도광이니까 싫어요? 얘도 지하철에 다녀. 아, 엄밀히 얘기하면 경전철이에요. 경전철. 우이 신설선. 바로 앞이야. 그런데 얘도 평수가 크죠? 왜 평수를 강조해요? 아파트급이라고. 이 정도만 돼도 준 아파트급이라고요. 크니까. 그죠? 이뻐 보이죠? 잘생겼죠? 얘 2층. 이름도 제이스타빌. 얘 전용 16평. 10평형 2억 7,400. 보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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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깐 사람들이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한 다섯 여섯 번 입찰하다 보면 생길 수 있어요. 그 기회가. 그 기회가. 지금 시점만 그래. 지금 시점만. 왜냐면 이게 지금 97 나오고 10, 15 나오기 전에 빌라 시장 엄청 났습니다. 근데 한번 대책 97 나와. 627 나와.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야, 눈치들 보느라고 잠깐 보면 줍줍이 많았다니까 빌라도. 근데 지금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그런 이슈들 종종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멀리 가기 귀찮잖아요. 입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대리 입찰 시켜야 바톤을 써가지고 제 카페에도 입찰 올려놨잖아요. 그죠? 10만 원 주면은 대리 입찰해서 해준다고. 그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34분이죠. 큰일 났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 수업 끝나고 바로 그 수학 시점반 줌 스터디가 오늘 바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 동안 1시간 반 동안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잠시 후에 시작이 될 거고 오늘 특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 가지 대책에 따른 세금과 대출과 그다음에 경매 시장에서의 동향과 앞으로의 전략, 자금별로, 용도별로, 지역별로 선정하는 것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억 언더가 되는 물건에 집중해서 물건 고르고 그런 소액 투자에서의 권리 보고 물건 분석하고 현장을 어떻게 가보고 입찰가는 도무지 매매 사업자로는 얼마를 써야 되고 차익형으로는 얼마를 써야 되고 오피스텔처럼 수익형으로는 얼마를 써야 될지 입찰가 분석하고 입찰하고 명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소액 실전반이 잠시 후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액 실전반 1주차 들어오시는 분들도 여기 좀 계실 텐데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그리고 오늘 우리 수요식전반에서는 제가 그 물건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거기에 물건 추천 드릴 부분까지도 오늘 사실 특강에 좀 많이 담아놨으니까 우리 9시 35분이죠? 한 10분 정도 쉬고 9시 45분부터 9시 45분부터 소액수전반 오늘이 개강입니다. 개강. 그래서 오늘 개강하는 소액수전반 수업을 여러분들이 그 VOD 들으셨나 모르겠다만 VOD 듣고 그다음에 실습 점검하고 그다음에 추천 물건 브리핑하는 수업들을 이제 오늘 10분 뒤부터 할 거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늘 수업부터 한번 정식으로 참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참석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에 오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쭉 써놨으니까, 교육시점반 내용을 써놨으니까, 요거 링크 열어서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폼 작성하셔서 9시 45분부터, 9시 45분부터 저랑 같이 수업 참여하시면 됩니다. 9시 45분.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제가 뭐 그 시간 때문에 따로 질문 받고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 10분 정도 딱 쉬었다가 요거는 얘기 드려야겠다. 자, 그래도 오늘 오늘 또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요거는 제가 그냥 똑같은 거 드릴게요. 음. 여기 그 오늘 수업 듣고 뭐 느낌, 후기 요거 단톡방 써 주시고 그 쓴 거 캡처해 가지고 구글 폼 올려주시면 제가 요 세 가지 선물 드릴 거예요. 세 가지 선물. 그리고 제가 요것도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원하시는 분은 9시 45분에 오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들 많으셨고요. 수고들 많으셨고, 우리 소액실전반 들으시는 분들 10분 뒤에 저랑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